이중적인 시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사업을 하십니다. 시아버님과는 이혼을 하셨고 사업체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처세술이나 사람 다루는 법, 대접을 받는 법에 익숙하시죠. 그에 비해 전 어머님보다 나이도 많이 적고 세상 경험도 풍부하지 못하고 직장을 다녀서 대인관계나 조직에서의 조화, 이런 건 별 문제 없지만 남을 하대하거나 내 의도대로 조종하는 건 잘 못합니다. 어머님의 그런 카리스마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 제가 부당한 대접을 받게 될 땐 그런 카리스마가 새삼 부러워지기는 합니다. 여튼 제목대로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제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에 우리 집에 입주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입주 아주머니 드리는 걸 엄청나게 반대하셨었고 이 문제 때문에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셨었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주버니가 오셨는데 처음엔 이 아주버니께 굉장히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아주버니도 어머님 연배인데 무섭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지금 아주머니 오신 지 2달째인데 아주버니가 어머님께서 매우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신답니다 하시더군요. 참 저희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지는 않고 어머님께서 바로 옆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침에 저희 큰애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시고 데리고 오시고 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들르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어차피 우리 애들 봐줄 사람이니까 잘해주시기로 했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랑은 하루에 한두 번 꼭 전화를 하는데 이거 걸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도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이라도 꼭 해야 합니다. 전화하실 때마다 아줌마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애가 땀을 흘리는데 런닝도 안 입히고 겉옷을 입혔더라, 밥도 안 먹여주고 세수도 안 시켜주고 얼른 하라고 시키기만 한다, 둘째 보고 무거워서 힘들다고 한다, 허리 아프다고 난리더라 등등 매번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아이 6세라 세수도 혼자 하는데 저렇게 계속 안 좋게만 보시더라고요. 결국 입주 아줌마 오고 나서 좋아진 게 무엇냐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많이 힘드세요? 둘째가 무거워서 허리 아프시다면서요 했더니 어머님께서 많이 힘드시죠 하시길래 애 엄마가 임신했을 때 잘 먹었나봐요, 애가 힘도 세고 무게도 또래 애들보다 많이 나가네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요즘은 많이 친절하게 해주세요, 제가 땡땡이가 혼자 밥도 잘 먹고 세수도 잘해요, 칭찬해주세요 이런 말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땡땡이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하시느라 바쁘신데 며느리랑 애들 생각 많이 해주시네요 이렇게 말도 건네고 했어요. 바로 여기서 문제입니다. 어머님께서 아주머님께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시면서 살살 구슬려서 힘들다 또는 그 비슷한 뉘앙스의 말만 들으면 저에게 아줌마가 힘들어 죽겠단다, 애가 무거워서 허리가 휘겠단다 이렇게 부풀려 말씀하시는 거죠. 속 모르는 아줌마는 무서웠던 어머님께서 친절히 해주시니 본인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께 가급적 힘드시더라도 어머님 앞에서는 내색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 끝에 알게 된 사실, 어머님께서 아주머니에게 부드럽게 대해주시면서 제 흉을 보시는 겁니다. 애가 낭비가 심하다, 맨날 월급 받아서 지 옷만 산다, 며느리 타고 다니는 차도 내가 사준 거다, 고마운 줄도 모른다 등등 어찌 보면 제가 저희 시어머니만 나쁘다 한다고 편파적으로 말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왜 아주머니 말을 믿느냐 하시겠지만 정말 이 아주머니 진정성이 느껴지시는 분이시고 가치관이 올바르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중적이라고 하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둘째 낳고 산후조리할 때 3주를 조리원에 있었는데 친정 근처 산후조리원에 머물면서 큰 아이를 친정에서 봐주셨거든요. 애 아빠가 직장에서 조리원으로 매일 둘째 보러 퇴근하고 사실 몸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어머님께서 왜 3주만 하느냐, 이제 아이 그만 낳을 거라면서 이번에 완벽하게 조리해야 한다, 조리원 끝나면 친정 가서 한 달 더 있다가 와라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전 저 없는 동안 집안 꼴도 말이 아니 터이고 아이도 우리 집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빨리 만들어주고 싶어서 조리원 3주만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신랑과 다투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머님께서 애 아빠한테 저에 대해 불만을 말씀하시던 중
걔는 뭐 한다고 산후조리를 3주씩이나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고 걔만 애 낳니? 이러셨답니다. 저에게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이신 것과는 너무나 다른 속마음을 알게 되고 정말로 배신감과 비애가 한꺼번에 몰려오더군요. 바보 같은 신랑 그런 건 좀 숨겨주지 싶을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아, 정말 슬픕니다.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입주 아주머니께 며느리 흉을 보시니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창피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너무 싫고 이런 관계 자체가 너무 염증이 납니다. 결혼 7년 차인데 아직껏 어머님께 반항 또는 거절 한번 못 해봤고요. 딱 한 번 했다가 집에서 미저리 올가미 영화 찍었습니다. 제가 안 한 말을 했다고 소리소리 지르시고 안 한 일도 했다고 우기십니다. 아니라고 하면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다시 배워와라 하십니다. 그 당시에 내 아빠한테 화도 내시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홀대하니 네 계집이 나에게 저러는 것 아니냐 하시더군요. 태어나서 계집이란 표현은 처음 들었습니다. 저 이런 어머님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저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라서 버릇없는 행동하거나 아니오란 말 잘 못합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어머님의 행동과 말에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받고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약일까요? 답답합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그동안 댓글들 덕분에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중 녹음을 하라는 댓글을 보고 이거구나 싶더군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것보단 녹음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통화 녹음과 집에서 하는 말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과간이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주머니에게 제 욕을 하시는데 정말 저렇게도 제가 미우실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관상이 안 좋다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남편한테 도저히 마음 불편해서 못 살겠고 돈을 더 주고 입주 아주머니에게 등하원을 부탁할지언정 어머님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님께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바로 녹음본을 들려주니 남편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정도 고민하더니 차라리 이사를 가서 구실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바로 다음날 집 내놓고 어머님께는 회사 때문에 이사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사를 이렇게 빨리 추진한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하고 어머님하고는 멀어지는 연습 중입니다. 얼굴을 안 뵈니 늘 시달리던 두통도 없고 이제는 정말 살만하네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으니 제가 변하는 수밖에요. 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힘드시고 아픈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신이 가진 성향을 바꾸기 힘들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요. 남편도 더 세월이 지나면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쓰신 글들은 살면서 다 부딪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중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곳이 편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셨더라도 결국 시어머님도 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참아보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가족 허물 풀어놓아 봤자 결국 내 허물 밝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친정 어머님께서나 그런 분들과 상의하시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엔 할 수 없이 인정해버리고 의무만 이행하시고 좀 마음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님을 바꿀 수도 없고 바뀌실 분도 아니신 것 같은데. 댓글이. 세상이 두 쪽 나도 며느리는 못 고칩니다. 게다가 님은 우선 기에 눌리시는 편인 것 같고요. 아들 입에서 비수가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아들들 그렇게 못하죠. 전에 어디서 본 건데 녹음을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며느리 위하는 척 그러다가 없을 땐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아들은 그럴 리 없다 하고 한 번은 전화기 켜진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막말하는 걸 아들이 듣고 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아들들은 자기 엄마가 천사, 사촌쯤 되는 줄 아나봐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알게 해서 난리 나기 전에는 같이 이중적으로 하세요. 앞에서는 냉랭하게 하고 남편 있을 땐 잘하세요. 두 번째 사연. 저도 시어머니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하고 글을 씁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저 직장 다니느라 밥할 시간도 없을 텐데 이거 먹으라 하고 반찬이랑 과자를 바리바리 싸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에 잘 먹겠다고 전하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오마이갓 퀴퀴한 냄새에 바닥은 이미 오래되어 진물이 나오는 반찬들.
그리고 과자를 하나 딱 뜯어서 먹어보니까 맛이 괴이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내가 아는 그 맛이 아닌데 하며 유통기한을 보니 이미 1년가량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였더라고요. 남편이 와서 그거 보더니 어머니께 감사전화 따로 하래요. 근데 반찬 상태가 이렇고 과자가 다 이런데 좀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나이 먹으신 분이 눈도 안 좋아서 유통기한 체크 못할 수도 있고 과자는 유통기한 지나도 괜찮아. 뭐 그리 깐깐하게 구냐. 그리고 반찬도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유별나게 구네.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너 심성이 진짜 못됐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감사전화 할 테니까 이 음식들 네가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오기가 생겼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식사할 때 시어머님 반찬 남편 쪽에 싹 밀어놓고 저랑 애들은 다른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밥 먹고 후식으로도 시어머니가 준 과자 줬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오기가 좀 세요. 꾸역꾸역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고 버티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랑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반찬이랑 과자 잘 먹고 있어요. 그래, 너 몸보신 좀 해라. 그거 임산 넣어서 만든 거라서 귀한 거야. 아, 저는 사실 잘 안 먹었고 아범이 무척 좋아해요. 어머니가 만들었다고 맨날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만 먹네요. 아니 그걸 왜 먹여? 아니 새 반찬을 해서 줘야지.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범이 맛있다고 어머니 음식만 먹네요. 아니 그걸 왜 먹여? 너 먹으라고 준 거고 아범은 야근도 많은데 네가 새 반찬에서 먹어야지. 이때 눈치챘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잘 몰라서 오래된 걸 준 게 아니었구나 하고요. 썩은 음식은 저 먹고 남편은 먹이지 말라는 소리였나봐요. 결국 그 통화 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새 반찬을 부랴부랴 해서 왔습니다. 아들내미가 먹는다는 걸 알자마자 반찬도 고기 반찬 새 반찬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어쩔 썩은 반찬 일주일 넘게 먹던 남편은 결국 설사병만 나서 죽만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로 만든 반찬은 저랑 아이들만 먹게 되었고요. 시어머니께 또 웃으면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 반찬 너무너무 맛있다고요. 근데 신랑이 설사병이 나서 못 먹고 저랑 아이들만 먹고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또 화들짝 놀라면서 왜 그걸 네가 먹냐? 아픈 사람 먹여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든 말든 남편은 죽 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지냈고요.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반찬이고 뭐고 안 해줘요. 한번 해주면 진짜 정성을 팍팍 넣어서 해준 다음 애 아범 몸보신하게 만든 거니까 꼭 먹여라 이러면서 줍니다. 근데 남편이 이미 한번 호되게 당해서 안 먹습니다. 유통기한 검사부터 하더라고요. 혹시 시어머니가 썩은 반찬 주시면요 남편 다 먹이세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꼭 알리세요. 그거 남편 줬다고요. 감사하다는 말 잊지 마시고요. 정말 세상에 다양한 시모가 많아요. 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전 상한 음식 싹 데워서 시눈에 가져다 줬어요. 어머님이 주신 건데 나만 먹기 아까워서 들고 왔다고. 그날 점심 그걸로 둘이 먹고 둘 다 장염에 걸려서 병원을 한참 다녔죠. 전 알고 작정하고 먹고 시누는 저한테 당했죠. 시누랑 시누 남편이 또 장염에 걸렸고 나란히 입원한 병원에 오셔서 시어머니가 너만 먹으랬잖아 하시더군요. 당장 그 자리에서 친정에 전화해서 엄마 시댁에서 상한 음식 나만 먹으라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나눠 먹었더니 시어머니가 지금 너만 먹어야 하는 걸 나눠 먹었다고 날 혼내셔 하시며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시댁에서 기미상궁처럼 먼저 먹고 저와 아이들이 먹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시누 남편에게 밉보여서 눈치를 많이 보시고 불같은 친정엄마 덕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눈치를 많이 보네요.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댓글이: 에휴 이런 게 가능한가? 반찬 주면 아들도 먹을 걸 예상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상한 반찬을 주면 며느리는 그걸 차마 자기 자식에게 못 먹일 겁니다. 그러니 애들 먹일 반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은 맛없는 상한 음식에 젓가락질 안 하고 애들 먹일 새 반찬을 같이 먹겠죠. 그러면 차마 버릴 수는 없고 애들한테는 못 주고 남편도 안 먹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먹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옛날 노인네들이 애가 흘린 반찬은 엄마가 주워 먹고 애가 남긴 밥도 엄마가 싹 먹어치우는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오래된 건 엄마가 먹어치우고 애들 가장은 새 반찬 먼저 먹이고 새 밥은 애들 남편 주고 엄마는 버릴 수 없으니 찬밥 처리하고 저도 시어머니가 결혼 후 지금까지 이렇게 주야장천 외쳤죠.
말하자면 넌 왜 가족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네 입으로 처리 안 하고 쓰레기 봉투에 양보하느냐고요. 결국은 본인 아들이 먹어야 끝나더라고요. 저도 남편 먹이는 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26, 남자친구는 33살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 결혼 예정입니다. 남자친구 집은 무난하고 화목합니다. 여자친구일 때부터 남자친구 부모님을 종종 뵈었고 밥도 먹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게 보통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결혼 준비하기 시작할 때부터 남자친구 엄마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연애할 땐 조심스러웠고 상냥하게 대했는데 결혼을 전제로 하니 좀 함부로 대하는 느낌이 있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에이스 침대를 샀는데 침대 샀다고 하니 시몬스 침대가 더 좋은데 왜 에이스 침대를 사느냐? 시몬스에는 가봤느냐? 하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네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반년 동안 옷을 안 사길래 옷을 내가 사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상표인 유니클로를 사기 싫어서 우리나라 상표인 탑10에서 셔츠를 사다 입혔어요. 마침 세일 판매를 해서 셔츠 한 장에 10,000원 하길래 편하게 막 입고 다니라고 대여섯 벌 샀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그걸 입고 남자친구 고향인 포항에 가게 돼서 셔츠 샀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남자친구한테 셔츠가 싸구려라서 다림질을 해도 다림빨이 안 받는다. 왜 땡땡이는 좋은 셔츠 안 입히고 그런 걸 사 입히느냐 하셨다네요.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통화하는 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자기 아들 셔츠를 사 입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산 게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사다 주던지 왜 제 탓을 하나요? 남자친구 입히겠다고 남자 셔츠 거의 처음 샀었는데 그 뒤로는 기분이 나빠서 남친 옷을 안 사게 되더군요. 이 외에도 내가 A형 독감에 걸렸다고 하니 그리 비리비리해서 뭐 벌어먹고 살겠냐 라고 하는 등 사소한 게 좀 쌓였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그러진 못하는데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남자친구랑 통화할 때 제 얘기하면 호칭도 지라고 할 때도 있고 존중이 안 느껴집니다.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니 이해하자고 개소리 하다가 제가 몇 번 화내고 나서 이제 철저히 내 편을 들고 엄마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차단을 합니다. 이외 남친 행동은 문제 없고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서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을 했지만 뒷순이라 경매 넘어가도 못 받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저번 주에 남자친구 엄마가 전염병 때문에 일정이 미뤄져서 자기 회사 사람들이 단체로 우리 결혼식에 여행을 가게 됐다고 결혼 날짜를 바꾸자고 하시더군요. 결혼식은 우리가 양보를 해서 남자친구 고향에서 하기로 했고 그렇게 알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기 지인들이 못 오는 것 때문에 나를 바꾸자니요. 처음에 남자친구랑 둘이서만 얘기했나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날짜를 바꾸고 그럴 거면 지역도 바꿔서 우리 쪽 고향에 사는 것도 고려해보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엄마가 난 날짜만 바꾸자고 한 건데 지역까지 바꾸면 땡땡이 점수 깎일 듯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전 앞뒤 상황 모르는 상태에서 퇴근하고 저 카톡을 받고 남자친구한테 왜 내 점수를 깎느냐고 물어보니 당황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날짜 바꾸고 싶다 했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나를 안 좋게 보겠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제가 결혼식을 포항에서 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신랑을 시켜서 내 고향에서 하자고 시켰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발상조차도 어이가 없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점수 매겨지는 위치인가요? 남자친구 아빠는 진짜 좋으신 분인데 남자친구 엄마가 원래 좀 독단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절 위로하면서 이번 주말에 포항에 와서 풀컵 풀고 화해를 하자고 하네요. 근데 전 포항 가서 도저히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상황에서 같이 가서 화해를 해야 하나요? 저 너무 참아서 더는 못 참을 것 같은데 가서 제가 얘기하다가 또 화나게 하면 아드님은 전세 계약 하나도 똑바로 못 알아보고 해서 결혼 전부터 후송 휘말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님께서 점수 깎으시면 대체 뭐 어찌하실 거냐고, 지금 어머님께서 내 점수 매길 위치겠냐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며느리 어려운 줄 모르고 그러냐고, 그리고 앞으로는 할 말 있으면 직접 오라고, 왕복 6시간이 옆 동네인 줄 아시냐고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엎고 싶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스트레스가 너무 안 풀리네요. 혹시 저 같은 시어머니 있는 사람 있으세요?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저도 내 무덤 팠다 싶지만 너무 공격적인 말은 말고 둥글게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남자친구한테도 보여줄 예정입니다. 후기. 오늘 양가 집안에 너무 힘들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일시 정지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고 어차피 전염병 때문에 신혼여행 예약하기도 어렵고 해서 하더라도 미룰 거라고 했네요. 친정 엄마랑 오늘 전화하면서 나 사실 독감 걸렸을 때 비실비실해서 뭐 보러 먹고 사느냐는 얘기를 들었다 라고 하니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화를 내시면서 그래 포항에서 결혼하지 말고 결혼식 미루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남자친구 인품이 괜찮거든요. 화를 잘 못 내는 성격이어서 이럴 땐 힘들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착하고 순하고 그런 성격이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다 아시니 모두 다 뒤집어 엎기보다는 시댁을 차단하고 그저 너희끼리 알콩달콩 잘 살라고 그러면 된다고 하시네요. 저 직장 근처에서 작은 결혼식 간단하게 하고 날짜가 정해지면 양가에 통보만 해달라고 쏘쿨하게 말하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포항에서 결혼식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 태도에 놀라고 충격받았겠죠. 어젯밤 예비 시댁 식구 단톡방을 나가서 오늘 아침에 남자친구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네요. 남자친구가 땡땡이가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해. 울고 힘들어한다. 싸이다 터진 거야. 라고 하면서 화내니 어머니가 그럴 의도 아니었고 무심코 한 말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래 그렇게 무심코 말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니 남자친구 엄마가 이제 안 그렇다고 하셨다나 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또 그러면 어찌할 거냐고 그럼 엄마랑 연락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영 끊어도 되니 너희만 잘 살면 된다고 하셨대요. 오후에 남자친구 아버님과도 통화했는데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 땡땡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시외 버스터미널에 갔는데 노선이 끊겨서 못 가게 되어 전화로 얘기를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말해도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아들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너무 오랜 기간 그렇게 살고 익숙해지다 보니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지 잘 몰랐어. 힘들었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별뜻 없이 악의 없이 하는 말이니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할 수 없겠니? 하셔서 아버님 저 많이 양보했어요. 저희 집안에서 좋게 양보해 포항에서 시골리면 다른 사항은 저희 뜻에 따라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식장도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려 하고 날짜도 어머님 일정에 따라 바꾸겠다 하시면 제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해요. 그게 제 결혼이에요. 말에 별뜻 없다 말하지 마세요. 말에는 자기 암시 효과가 있어서 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다시 말이 돼요. 저희 부모님 얼마나 속상해 하실 것 같나요? 전 언어 폭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 사람을 때리면 때린 사람이 잘못인가요? 맞은 사람이 잘못인가요? 왜 저한테 이해 요구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댁에 이런 언행 이해해줄 요즘 사람 없어요. 바뀌지 않으면 오빠랑 결혼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라고 하니 아버님께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나는 땡땡이 처음 봤을 때 참 화사하고 좋았어. 그때 생각이 난다. 다음에 또 전화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좋으신 분인데 아직 의식이 없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순하고 물렁물렁한 느낌이 남자친구랑 너무 닮았습니다. 두 사람을 어머니가 주물러 왔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저녁에는 남자친구가 퇴근하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를 자세히 몰랐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네요. 이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글을 썼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내 편에서 얘기를 해줘서 내심 고마웠네요. 제가 유별나고 이상해 보일까봐 그리고 파혼이나 관계 악화 같은 건 뒷감당 걱정돼서 주변에 솔직하지 못했었거든요. 자칫하면 다시 한번 내 감정을 숨기고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댓글들 덕분에 나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고 친정 엄마한테도 용기 내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모든 가정의 평화를 빌어요. 댓글.
다른 거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 결혼은 깨진 도자기와 같대요. 언제든 그 틈으로 물이 새고 때가 낀다고요. 아직 너무도 어린 나이이니 단지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결혼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가족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더구나 시가에서 쓴이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